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풍빵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간을 자취생으로 보냈습니다. 문득 생각을 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7번째로 이사한 집이더라고요. 와, 정말 이사 많이 하긴 했네요. 제 영상 중에서도 옥탑방 추천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요. 다른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하실 때 체크하시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집을 구하실 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얻을 것과 포기할 것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집을 구할 때마다 뭔가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곤 했었는데요. 집을 구하는 것은 정해진 예산 하에서 최대한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전망도 좋고 층간소음 없고 신축급 인테리어에 역세권에 남향에 테라스에 넓은 평수를 가진 집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집을 찾으시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예산을 갖고 있기에 저 조건들 중에서 확실히 얻어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슬프지만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하죠. 저의 경우에는 항상 층간소음이 없는 탑층이면서 넓은 집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전제로 정해두면 정해진 예산하에서 집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먼저 종이에 써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셔요. 그리고 때로는 몇 가지 조건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직장 및 활동지역의 접근성을 갖춘 꿀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2호선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서 신림, 봉천, 서울대 입구, 낙성대 라인에 많은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방대한 원룸 오피스텔촌이 형성되어 왔죠. 직장이 강남 쪽이시라면 서울대 입구나 낙성대 위주로 지역을 탐색하고 있으실 텐데요. 시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증금 2천, 3천에 원룸 월세가 70, 80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 아마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으로도 정말 좁은 집을 구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특히 신축 원룸이나 투룸은 정말 작게 지더라고요. 저는 집이라는 곳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크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림고시촌과 신대방역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신림고시촌은 물가와 방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직장인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히 도림천이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고요. 버스 한 번만 타면 신림역 혹은 서울대 입구역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2호선 신대방역 주변은 신림이나 서울대 입구에 비해 조용하고 방값도 저렴한 편이에요. 근처에 보라매 공원도 있고요.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갖추면서 저렴하고 넓은 곳을 원하신다면 이런 꿀 지역들을 탐색해 보시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북 쪽에 직장이 있으시다면 은평구 또한 그런 꿀 지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6호선 응암역, 세전역 근처는 아직 시세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면서 강북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은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근처에 산책하실 수 있는 공원이나 하천이 있는 곳으로 방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거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마음이 답답할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밤늦게 혼자 도림천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곤 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신대방역에 살 때는 보라매 공원으로 자주 운동을 하러 가곤 했었죠. 그래서 봉천으로 이사했을 때 도림천과 멀어져서 그 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집 근처에 불광천이라는 넓은 하천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가기도 좋고 밤늦게 산책하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고향에서는 조금만 둘러봐도 자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싶을 때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갖추어진 곳 근처에 집을 구하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같지만 집을 구하실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향이면서 동서남에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편입니다.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만약 특히 집돌이 집순이시라면 반드시 볕이 잘 드는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 조건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낮에 스르륵 볕이 드는 방과 거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고양이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창문이 있어서 빨래를 말리기도 좋고 집안을 환기시키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좋은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구하실 때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사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와 제가 작년에 각각 집을 구할 때 모두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네이버 지도 화면을 기반으로 어플이 구동이 되어서 보려는 집의 위치도 쉽게 아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매물이 아주 적습니다. 어플을 잠시만 들여다보아도 아주 현실적인 집 내부 사진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플이 가벼워서 이 집 저 집 탐색하기도 아주 좋고 새로운 매물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외에도 전세를 구하실 때는 보증보험이 되는 곳을 구하시면 위험 요소를 좀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곳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는 쉽지 않은 시험이더라고요. 시험이 10월에 있어서 올해 준비를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셔요.